콜라, 사이다? 안녕하세요. 삼성드림 이비인후과 일산점 원장 고병유입니다. 오늘은 맛을 잘 못 느끼는 경우 미각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미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미각은 크게 5가지 맛을 저희가 지금 이제 미각이라고 하거든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된 감칠맛, 이렇게 5가지를 미각의 5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미각은 이제 느끼는 신경이 3가지 신경이 있어요. 이제 3가지 뇌신경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안면신경, 저 이제 머리에서 귀 쪽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신경이 있고, 설인신경이라고 해서 혀 뿌리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신경이 있고, 또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이제 뱃속으로 하는 그런 이제 미주신경,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외에도 또 미각을 담당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침입니다. 침이 이제 미각 그 미뢰를 느끼는 기관으로 여러 가지 음식물 분자를 전달함으로써 이제 음식 맛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침샘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하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신체 질환, 이런 것들이 어떤 미각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 또는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침샘 절제술을 받게 되면은 침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미각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C형 간염, 당뇨, 그다음에 뭐 만성 신부전, 심장 질환, 이런 것도 미각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 구강 내에 있는 어떤 충치, 그리고 우리 코와 관련된 부비동염이나 만성 비염, 이런 것도 미각 기능을 떨어뜨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미각 기능, 맛을 잘 못 느끼는 분들한테 한 38%까지는 코막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코를 막고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로 맛이 잘 안 느껴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라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저도 코도 막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눈도 가려둔 상태입니다. 하나는 콜라, 하나는 사이다인데 뭐가 콜라고 사이다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른쪽부터 한번 마셔보고 그 다음에 왼쪽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사이다? 맞아? 맛으로 맞추는 건 아닙니다. 맛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냥 탄산 느낌으로. 자, 지금 제 손 안에는 젤리가 있고요. 제가 이제 요거 듣기로는 딸기 맛하고 레몬 맛이 섞여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거나 하나 일단은 집어서 맛을 한번 볼게요. 이거 구별돼요? 이거 딸기 맛인데? 맞나?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이것도 딸기 맛. 이게 제 코를 막고 있지만 냄새가 나요. 이게 근데 바로 먹자마자 나는 냄새는 아니고 씹다 보면은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제 후각으로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완벽하게 코를 막고 실험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딸기 맞나요? 자, 요거 한번 맛볼게요. 이거 레몬.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씹었을 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씹었을 때 바로 냄새가 나는 건 아니고, 이게 씹다 보면은 목대로 다물이 넘어가면서 이게 후각으로 이렇게 저 뒤쪽에 안 막혀 있는 쪽으로 냄새가 올라오면서 맛이 느껴지네요. 이거는 레몬입니다. 맞나요? 자, 방금 전에 이제 눈 감고 코 막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원래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거든요. 저는 못 맞출 줄 알았어요.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제가 후각 기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앞이 아니라 뒤쪽으로 넘어온, 혀 뒤쪽에서 넘어온 그런 후각 냄새 때문에 이거를 다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탄산 같은 경우에는 이 탄산의 느낌이 달라요. 그런 것 때문에 막힌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이런 대본, 이게 진행된 스크립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무시하고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맛을 느낄 때는 미각 외에도 이제 후각 기능에도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떤 냄새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맛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자주 밥을 먹는 행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맛이 잘 안 느껴져서 이비인후과 이제 외래 저한테 이제 진료 보시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런 분들 중에 70%는 이제 후각 장애가 같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말로 후각 장애 문제 없이 미각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70%, 4% 맛이 안 느껴지는데 미각이 아니라 왜 후각 장애가 더 있느냐? 요거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을 느낀 데는 후각이 좀 더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미각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신경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신경이 모두 닫히지 않는 이상 미각 장애가 단독으로 나타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후각 신경은 달라요. 후각 신경은 여기 뇌에서 코로 내려오는 신경 딱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를 다쳤다든지 뭐 감기 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치게 되면 바로 후각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맛을 느끼는데 좀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후각 장애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도성 장애, 하나는 신경성 장애. 이걸 각각 좀 설명드리면, 전도성 장애는 이제 어디가 막혀 있는 거,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는 코로 들여 마셔서 음식물 냄새 분자가 코로 들어가게 되고, 코가 점막이라고 해서 요 위쪽에 냄새를 맡는 그런 점막이 있거든요. 그 점막 쪽으로 냄새 분자가 잘 들러붙어야 되는데 뭐 만성 부비동염이라든지 축농증이나 무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 점막을 막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은 그거를 전도성 후각 장애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실험했을 때 코 앞을 막고 있으니까 이제 음식물이 바로 이제 코로 처음에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못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인지를 잘 몰랐어요. 특히 그 젤리 씹을 때. 근데 씹다 보니까 뒤늦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맛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씹을 때 그 음식물 냄새가 앞으로는 안 들어갔지만 뒤를 통해서, 비인두를 통해서 아마 음식물 냄새가 올라가서 그렇게 냄새가 났던 걸로 제가 지금 추측을 하고 그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성 후각 장애가 있는데, 신경성 후각 장애는 이 뇌에서 후각 점막으로 내려오는 신경, 후각 신경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제 신경성 후각 장애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경우로는 이제 머리를 다쳐서 정말 물리적으로 후각 신경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이제 감기에 걸린 이후에 냄새 못 맡는 분들도 있거든요.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는 이제 급성 비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냄새를 못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걸리고 나서 이제 3주, 4주, 한 달이 돼서 코 안에 아무런 이상 병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못 맡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감기 바이러스가 후각신경으로 침투해서 후각신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요.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좀처럼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성 후각 장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한 정보나 관련된 이제 영상은 여기 상단에 카드를 링크하시면 찍어보시면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만성 비염, 축농증, 무로 이런 게 심하신 분들을 많이 진료도 하고 수술도 많이 해본 결과 스스로 이제 후각 기능이 잘 돌아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후각 기능이 동반될 정도로 축농증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진료를 좀 받아보도록 하시고요.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는 게 만성 축농증, 특히 무록이 동반된 만성 축농증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막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염증이 후각신경을 이제 손상을 주거나 파괴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수술 후에 후각 기능이 뭐 되게 조금만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 기능이 저해가 될 정도의 이제 부비동염, 축농증이 있다면은 조기에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을 느끼는 것은 이 미각 외에도
우리 코의 기능인 후각 기능 자체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맛을 느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 물론 미각 기능에도 문제가 있지만 후각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흔하고, 특히 만성비염, 축농증 같은 게 있는지를 꼭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각 기능에 저해가 될 정도의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 비염, 이런 거는 수술적인 치료로 어느 정도 호전, 교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점 알고 계시고, 그런 축농증, 만성 부비동염, 비염이 있다면 꼭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